어제 미전역 곳곳에서 총격 사건으로 경찰관 1명을 포함해 여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한인타운의 한 아파트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용의자가 경찰과의 긴 대치극을 벌인 끝에 체포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인공색소가 첨가된 식품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다음 달부터 미국에서 담배 구매 시 신분증 확인 기준 연령이 27세에서 30세 미만으로 변경됩니다. 과한 화장이나 보정이 된 사진으로 여권 사진을 등록할 경우 공항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 탑승객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0일 첫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을 측정하는 대표적 지표인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가 발표됐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중요하게 보는 물가 지표인데요. 지난달 수치가 시장 예상과 비슷하게 나온 겁니다. 뉴욕 증시 주요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뉴욕에서 임경아 특파원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7월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5%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월 대비 상승률은 0.2%. 둘 다 다우존스 전문가 전망치에 부합하는 수준입니다.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E 가격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6%, 전월 대비 0.2% 올랐습니다. 최근 석 달 동안 전월 대비 상승률이 0.1에서 0.2% 범위에 머무른 겁니다. 연준이 목표로 하는 연간 물가 상승률 2% 수준에 상당히 가까워졌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If you're somebody who thinks, as I do, that the Fed is going to cut rates in September, there was nothing that came in that information that would suggest to the Fed that they don't have inflation under control. PCE 가격 지수는 미국 거주자들이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때 지불하는 가격을 측정하는 물가 지표로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수치입니다. 연준이 금리 인하 횟수와 폭을 결정할 때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오는 9월에 금리를 0.25% 내릴 확률을 68.5%, 0.5% 내릴 확률을 31.5%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민들 개인 소비 지출도 여전히 견조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한꺼번에 0.5%를 내리는 빅컷 기대감은 낮아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변동성이 컸던 8월 마지막 거래일인 오늘 주요 지수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고 S&P 500 지수는 4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임경아입니다. 미 전역 곳곳에서 총격과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나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용의자가 연달아 여러 명을 숨지게 하고 부상을 입힌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같은 날 텍사스주에서는 경찰관이 용의자의 총에 맞아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벤츄라 카운티 지역에서 연쇄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용의자가 여러 명과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30대 남성을 칼로 찌른 뒤 도주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피해를 입은 남성은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용의자는 멈추지 않고 몇 마일 떨어진 한 주택으로 이동해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택에서 부상을 입은 다수를 발견했는데 총상을 입은 것으로 추정되는 70대 여성이 숨졌고 총기로 인한 폭행으로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현장에서는 42살 엘빈 존슨이 용의자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5명의 피해자들이 존슨과 서로 알던 사이였고 같은 커뮤니티에서 만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습니다. 또 정확한 사건 동기를 조사 중이지만 약물과 관련됐을 가능성도 보고 있습니다. As far as any motive he had for why he would come here and commit this heinous attack on these individuals, it's not clear. We don't know. He has been placed under arrest and he will be booked tonight for 2 counts of murder. 한때 대피령을 받았던 주민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It's a very safe community, but it just seems like a weird, unlucky time. 한편 같은 날 텍사스주에서도 순찰 차량에 타고 있던 경찰관 1명이 총격을 당했습니다. 이후 용의자를 추적하던 경찰관 2명이 추가로 총상을 입었고 용의자는 현장에서 경찰의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We came close to losing other officers who put their lives on the line to protect their brother. And it is by the grace of God
They're still with us today. 올해 들어 미전역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은 370여 건. 지난 10년 평균보다 19%, 특히 사망자 수는 20%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MBC 뉴스 이호정입니다. 오늘 오전 한인타운 한복판의 한 아파트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용의자가 경찰과 긴 대치극을 벌인 끝에 체포됐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오늘 새벽 4시쯤 610 사우스 캔모 애비뉴에 위치한 아파트 3층에서 총격 사건이 접수됐습니다. 당시 용의자는 누군가와 극심한 말다툼을 벌이다 총격을 가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피해 옥상으로 도주한 뒤 인근 건물 옥상을 넘어다니며 대치극을 벌였습니다. 흑인 남성으로 확인된 용의자는 결국 대치 7시간 만인 오전 11시쯤 체포됐으며 말다툼을 벌인 피해자는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현재 정확한 상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Briefly, there was just an incident last night, and then suspect returned to the location, so he was arrested. Fired a shot. We did have a victim, which was also a male, but we don't have if it was from a shooting or from an assault. Suspect was taken into custody at 11 in the morning. 목격자들에 따르면 사건은 용의자가 가족과의 분쟁을 벌이면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용의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캘리포니아주 공립학교에서 인공색소 6가지가 첨가된 식품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주의회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학교 식품안전법으로 불리는 법안 23165는 일부 어린이들에게 과잉 행동과 주의력 결핍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청색 1호와 2호, 녹색 3호, 그리고 적색 40호와 황색 5호와 6호 등 인공색소의 사용을 학교 내에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으로 치토스와 같은 특정 과자나 시리얼, 조미료 등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인공색소를 강황, 비트 주스, 석류 주스 등 천연 대체제로 교체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한편 만약 주지사가 법안을 서명하면 캘리포니아주는 이 첨가물을 공립학교에서 금지하는 첫 번째 주가 되며 법안은 2027년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달부터 미국 소매점에서 담배를 구매하려면 30살 미만까지는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담배 판매 연령을 18살에서 21살로 상향 조정된 법이 발효되면서 신분증 확인 기준도 27살에서 30살로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30일부터는 30살 미만 소비자가 소매점에서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를 구매할 때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을 제시하고 21살 이상임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또한 소매업체는 청소년이 자주 가는 학교 근처의 상점이나 자주 방문하는 장소에는 담배 자판기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한편 FDA는 지난 2019년 담배 판매 연령이 상향된 후 150만여 건의 점검을 통해 13만 4천 건의 경고장을 발행하고 3만 3천여 건의 민사 벌금 그리고 230건의 담배 판매 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과한 화장이나 보정으로 여권 사진을 등록할 경우 비행기 탑승이 거절될 수 있어 탑승객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근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영상에 따르면 한 여성이 과한 화장과 스타일링으로 찍힌 여권 사진 속 모습과 달리 화장을 전혀 하지 않은 모습으로 공항을 찾았다가 수속이 거절될 뻔한 사연이 공개됐습니다. 공항 관계자는 여권 사진 속의 여성의 얼굴이 실제와 다르다고 판단했고 얼굴 스캔이 통과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무부는 이처럼 여권 사진을 화장하고 찍을 경우 평소 모습과 비슷하거나 정확한 신원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과도한 메이크업이나 차림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입국이 지연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포토샵과 같은 보정된 사진을 등록할 경우 여권 사진 등록이 거부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실종된 노부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웃 주민이 용의자로 지목돼 체포됐습니다.
레드랜즈 경찰국은 어제 오후 9시 30분쯤 샌버나디노 카운티의 콜턴 인근에서 62살 마이클 스파크스를 지난 24일 델렌치 누디스트 리조트에서 실종된 70대 노부부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스파크스가 실종된 부부의 옆집에 거주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안전하게 진입하기 위해 특공대 스와트 팀과 장갑차를 이용해 집 벽을 허물어 스파크스를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후 수색 과정에서 용의자 집 아래 콘크리트 벙커에서 유해가 담긴 가방을 발견한 가운데 현재 사건의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San Bernardino County Sheriff's Department brought out a cadaver dog, deployed that dog at the site of the suspect's home where the suspect was arrested. The dog did alert, indicating the presence of a body somewhere underneath the house. 앞서 당국은 노부부 실종 당시 휴대폰과 가방 등이 집안에 방치돼 있고 부부의 차량이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키가 꽂힌 채 주차돼 있었으며 반려견 시추도 함께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뉴욕 브루클린의 한 지역에서 발생한 주택 폭발로 최소 4명이 다치고 이 가운데 1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뉴욕 소방국에 따르면 어제 저녁 8시 30분쯤 이스트 플랫부시의 37가에 있는 2층 주택에서 폭발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출동했습니다. 당시 폭발로 인해 건물이 심각하게 손상되면서 인근 주택 2곳에도 전면 대피 명령이 내려졌고 4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Upon arrival, units found two victims in the street. There were also 2 that were up on the top floor. They found remnants of an explosion. There were glass all over the street and obvious structural damage. 당국은 폭발 원인이 건물 지하실에서 발생한 가스 누출로 추정된다며 현재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건물 관리국에서는 허가 없이 불법 개조된 지하실에 대해 위반 사항을 제기했습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이 한인 커뮤니티 리더들과 미팅을 갖고 부산 자매도시 기종품인 거북선 이전과 관련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베스 시장은 본격적인 미팅을 시작하기 전 한국 부산시와 일본 나고야시의 자매도시 기종품 이전을 두 도시에 사전에 통보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공식 사과했습니다. 또한 선물을 복원하고 이전하는 결정은 귀중한 예술작품들을 더 많은 방문객들이 감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였다며 한국 문화나 외교 관계에 대한 어떠한 부정적인 견해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LA시에서 한인사회가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공헌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도 한인 커뮤니티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팅에 참석한 한인 커뮤니티 리더들은 컨벤션 센터로 이전하기 위한 진행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이를 발판으로 LA시와 자매도시 간, LA시와 한인 커뮤니티 간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길 바란다며 문화교류와 차세대 교육 측면에서 컨벤션 센터 이전에 찬성하고 앞으로 이와 관련해 계속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미팅을 통해 커뮤니티 리더들과 LA시 측은 앞으로 자매도시 기증품 전시 관련 위원회를 구성해 진행 사항을 적극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LA시는 기증품이 복원되고 정확한 위치가 결정되면 개막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주말 동안 부족한 잠을 몰아서 자는 것만으로도 심장병 발병 위험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 심장학회에 따르면 하루 평균 7시간에 못 미치는 수면 부족 상태인 성인 19,000여 명을 14년간 관찰해 수면과 심장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주말 추가 숙면을 취한 사람들은 최대 16시간을 더 취침했고 적게 잔 사람은 최대 16시간 덜 잤습니다. 그 결과 연구진들은 주말 보상 수면이 가장 긴 사람들이 적은 사람들보다 심장병에 걸릴 위험이 19%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은 신부전, 심방세동, 그리고 뇌졸중 등과 같은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연구진들은 현대인들의 주말 수면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면서 규칙적인 숙면을 취할 수 없다면 주말 동안 잠을 보충하는 것 자체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LA 한인타운 인근 메가더팍에서 또다시 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 2시쯤 사우스 알바라도 스트릿 700블락에서 한 강도범이 여성의 금목걸이를 강제로 훔쳐 달아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당시 강도범이 여성의 목걸이를 잡아채면서 여성이 저항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 모두 땅에 넘어졌으며 범인은 결국 목걸이를 훔쳐 도주했고 여성은 인근의 랭거스 델리로 달려가 도움을 요청하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랭거스 델리는 77년의 역사를 지닌 유명 델리 식당으로 최근 급증한 강절도 사건과 노숙자 문제로 인해 고객의 발길이 줄어들었다며 폐업을 고려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일본에서 태풍 산산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산산은 느린 속도로 이동하며 며칠째 일본 열도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특히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도쿄까지 큰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신주쿠에는 폭우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도쿄에서 현영준 특파원입니다. 이틀 동안 600mm의 폭우가 쏟아진 오이타현에선 논밭이 물에 잠기고 차량들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태풍은 야마구치현 근처에 있지만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도쿄와 수도권까지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도쿄 남부 가나가와현에서 산사태가 승용차들을 덮치는가 하면 도쿄의 유명 관광지 시부야에선 커다란 가로수가 강풍에 부러져 차도를 가로막았습니다. 기록적인 폭우에 도쿄의 도로가 침수돼 차량 통행이 금지됐고 신주쿠엔 폭우와 토사재해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태풍 산산이 일본 전역을 덮치면서 인명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도쿠시마현의 80대 남성이 지붕에 깔려 숨지는 등 사망자가 6명으로 늘어났고 100명 넘게 부상을 입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お亡くなりになられた方々に心からお悔やみを申し上げるとともに被害に遭われた方々に心からお見舞いを申し上げます. 항공기, 신칸센, 고속도로가 사실상 마비되면서 경제 활동도 불가능해졌습니다. 토요타에 이어 혼다와 닛산 자동차가 일부 공장 가동을 중지했고 아사히 맥주와 삿포로 맥주 등도 태풍 피해 지역의 공장을 폐쇄하는 등 유례없는 경제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오는 일요일에 태풍 산산이 열대성 저기압으로 바뀌며 세력이 약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이루고 싶은 꿈이 있나요? 오늘의 도전이 PCB의 능력을 만나면 내일의 더 큰 가능성이 되니까. 오늘의 PCbility, 내일의 Possibility. PCB뱅크. 세상의 모든 성공은 작은 가능성에서 시작된다. 위대한 내일을 품은 한 뼘의 가능성. PCB뱅크 크레딧카드. PCB뱅크.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지난해 광복절을 앞두고 독도 인근 해상에 일본 군함이 나타나 한국군의 함정과 항공기가 출동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독도 인근에 일본 해경 순시선이 4, 5일에 한 번꼴로 출몰하며 노골적인 도발을 이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희영 기자입니다. 광복절을 사흘 앞둔 작년 8월 12일 독도 동남쪽 영해 20km 지점에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소해함 한 척이 나타났습니다. 독도 인근의 해경 함정이 경고방송을 했고 군도 함정과 항공기를 급파했습니다.
일본 군함이 독도 인근 영해까지 접근한 건 최근 5년 동안 처음 있는 일입니다.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한일 정상회담을 닷새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소해함은 기뢰를 탐지하고 제거하는 군함으로 해상 자위대가 기동할 때 가장 먼저 투입됩니다. 대개 수심이 얕은 바다를 항해하는 소해함이 독도 인근에 나타난 이유는 석연치 않습니다. 기뢰를 찾거나 제거하는 임무가 아니라 음파 탐지기를 이용해서 해저 지형을 정찰하거나 연례 염탐하려는 의도가 있다. 특히 잠수함 작전 같은 것을 할 때 뭔가 이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정부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합참은 러시아 군함을 따라오던 일본 군함이 독도 인근을 지나갔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해경 순시선은 독도 인근 해상을 나흘에 한 번꼴로 일상적으로 드나들고 있습니다. 일본 순시선의 독도 출몰 횟수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지난 2022년과 2023년엔 80차례 이상, 올 들어선 지금까지 60차례 가까이 독도 인근에 출몰했습니다. 올해 일본 순시선이 나타난 좌표를 지도에 모두 표시했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사이 바다를 비롯해 독도 영해 가까이에도 수차례 접근했습니다. 해경은 우리 측 경비대 순찰이나 해양조사선 활동이 있을 때 일본 순시선이 나타난다며 영해 침범을 차단하고 대응 방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독도에 대한 야욕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일본의 행태를 묵인하지 말고 단호하게 대응을 해야 합니다. 내년 5월 광복 80주년 기념 국제 관함식에는 우길기 형상의 자위대 함기를 단 함정이 한국을 찾아올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내일 회담을 앞두고 실무진들이 의제 조율을 마쳤습니다. 최상병 특검법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양측이 제안한 주제를 폭넓게 논의하기로 했는데 의료 대란 문제는 공식 의제에서 빠졌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여야 대표 회담은 90분 동안 진행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양당의 정책위 의장과 수석 대변인 등이 배석하는 3대3 회담으로 이뤄집니다. 당초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생중계는 성사되지 않았는데 양 대표가 각각 7분 동안 공개 모두 발언을 한 뒤 곧바로 비공개 회담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회담을 접견실에 가서 비공개로 진행을 하고 그 회의 결과를 양당의 수석 대변인들이 정리해서 발표키로 했습니다. 회담 의제는 양측이 제안했던 주제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1호 법안으로 채택한 최상병 특검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 국민의힘이 요구한 금융투자세 폐지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다만 정부와 여당이 해법을 두고 의견 차이를 빚고 있는 의정 갈등 문제는 여당인 국민의힘의 반대로 공식 의제에서 제외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과 예산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이유를 댔지만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완고해 한동훈 대표가 피해가고 싶은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 여당이다 보니까 이 대통령실하고 여당하고의 어떤 조금 입장 차라든가 그런 것도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입장 차가 아니라 조율. 다만 양당이 폭넓게 대화하기로 합의한 만큼 의료 대란 문제도 비공개 회담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회담 결과를 토대로 주요 사안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상설 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된 수사의 일환으로 보이는데 검찰은 오늘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를 참고인으로 조사합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검찰이 어제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전주지검은 문재인 전 대통령 자녀에 대한 태국 이주 부정지원 사건과 관련해 다혜 씨의 서울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문다혜 씨의 남편이었던 서모 씨는 2018년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뒤 이 전 의원이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 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국민의힘과 시민단체는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되는 대가로 항공업계 실무 경험도 없는 서 씨를 채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부부 금융 계좌도 들여다보며 다혜 씨 부부와 돈 거래도 파악해왔습니다. 서 씨의 취업 이후 생활비 지원을 끊었다면 문 전 대통령 부부가 경제적 이득을 본 셈이라는 게 검찰 측 시각입니다. 서 씨는 월 1,000만 원이 넘는 급여 등을 2년 가까이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2017년 말 청와대 비공식 회의에서 이상직 전 의원을 이사장직에 내정한 것으로 의심하고 회의 참석자들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임종석 당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이어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혁신당 대표를 오늘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조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상직 전 이사장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도 모른다면서 문 전 대통령과 가족에 대해 수사하는 힘의 100분의 1이라도 살아있는 권력인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의 범죄 혐의를 밝히는 데 쓰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평균 수명이 늘다 보니 은퇴 후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현명할까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 내 아시안의 기대 수명은 2022년 기준 남성 82.4세, 여성 86.3세라고 하며 아마도 이 수치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에는 65세를 은퇴할 나이라고 대부분 생각하였지만 요즘은 70세까지도 은퇴를 고려하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소셜연금의 정년 수령 나이가 1960년 이후에 출생한 경우에는 현재 67세입니다. 그런데 이를 70세까지 늦추어서 받을 경우 최대 수령 금액은 4,873달러입니다. 물론 이 금액은 2024년 기준이고 앞으로 계속 인상되기는 하겠지만 물가지수의 상승을 고려할 때 충분한 금액은 아닐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주식, 부동산, 은행 예금이나 적금, 보험사 은퇴 플랜, 생명보험 가입 등 저마다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을 보면 70이 훌쩍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아직도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여 활동적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이에 따른 감각도 많이 무뎌지고 또렷했던 기억력도 점점 잃어가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럴 때에는 특별한 노력 없이 매달 정기적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상품에는 일정 금액을 넣고 평생 나누어 받는 연금 플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은퇴하는 시점인데도 모기지를 계속 내고 있는 상황이라면 부동산을 처분하고 이런 연금 플랜 상품에 가입하여 매달 일정 소득을 사망 시까지 받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단 이러한 상품들의 단점은 일정 기간 의무 계약 기간이 있어서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 되어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런 조건을 원하지 않는 분들은 중간에 캔슬하더라도 캔슬레이션 피를 웨이브해주는 보험 상품들이 있으니 이런 상품에 가입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제 고객분 중에 이런 상품에 가입하신 분이 있는데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 홀로 사시다가 집을 팔고 따님 집으로 들어가시기로 결정하셨고 집 모기지는 이미 다 완납하신 상태였습니다. 혹시 중간에 해약하더라도 원금에 손해를 보지 않는 상품을 원하셔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집을 판매한 금액 중 90만 달러를 생명보험에 넣으셔서 보험 사망금 190만 달러를 약정하셨는데 가입 후 50만 달러를 보험사로부터 빌리셔서 조그만 콘도를 구입하셔서 매달 3,000달러 정도의 렌트 소득을 은퇴 자금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늘어나는 기대 수명에 대비하여 편안하고 안정된 은퇴 계획을 미리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8월 30일 금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